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이죠.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차 오늘 오후 4시 30분에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들고 올까요? 특히 북미 관계 개선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는 북한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고위급 대표단을 올림픽 폐막식에 파견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방카 그리고 김영철 두 사람의 방한 의미 지금부터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여정 특사 방한 때도 함께하신 두 분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이신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남북경협 김경엽 의원님. 감사합니다. 괜찮죠? 감사합니다. 지난 예, 방송 아주 때 좋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9번. 예. 그걸 세셨더라고요.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정치인이다. 시청자들께서 이제 안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저한테 로열티를 좀 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이신 김준영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제가 별명을 또 하나 붙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한테 사전에 물어보셨는데 확인하셔야 미리 됩니다.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세요. 어떤 별명 좋을지. 샵 5400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TBS 앱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 좋아요, 구독하기 팍팍 쏴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바로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카가 옵니다. 4시 반. 그러니까 미국 공항은 이미 출발을 한 것 같아요. 한국 기자들이 물었어요. 가서 북한 만날 거예요 했더니 말줄임표. 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왜 답을 안 하는 걸까? 속 시원히 예스 해주면 정말 좋을 텐데. 남북경협 김경엽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왜 말이 없을까요? 진짜. 일단 뭐 대통령의 딸이긴 하지만은 네. 정치적 복심, 핵심 참모죠. 네. 아마 그래서 굉장히 말조심을 할 겁니다. 아하. 그리고 지난번에 펜스 부통령이 와가지고 북미 대화나 이런 가능성들이 계속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결과는 뭐 이거 전혀 무산돼 가지고 이제 돌아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 실망이나 좀 비판의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아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아마 왔을 때 오기 전에 미국의 NSC 보좌관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뉴욕타임즈에 보도가 됐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뭔가의 하여튼 내용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펜스 부통령의 방한 결과를 참고해서 네. 아마 이번에 북핵이나 FTA 통상압박 같은 것과 연관해서도 한미 간의 현안에 대해서 네. 나름대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존재감을 어느 정도 보이려고 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방카를 비롯한 대표단이 이제 청와대에서 오늘 만찬을 하게 되는데 메뉴가 비빔밥이에요. 비빔밥과 양국의 와인. 네. 와인하고 비빔밥이 어울립니까, 교수님?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렇게? 와인과 왜냐하면 비빔밥. 비행기 안에서요. 기내식으로 그렇게 먹어본 것 같습니다. 기내식? 기내식이에요, 지금 이게? 곤란한데. 아니, 어제 예. 제가 사실 청와대 오찬을 갔었거든요. 예. 정책기획원에 청와대 음식이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습니다. 청와대 음식 맛있습니까? 네, 맛있던데요. 예. 간이 딱딱 맞던데요. 간이 딱딱 맞아요? 비빔밥은 기내식이고요. 제가 네. 경험한 바로는. 예. 근데 왜 비빔밥? 예. 4시 반 비행기 이거 아마 워싱턴에서 떠나는 대한항공인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자주 4시 반에 도착하거든요. 거기 기내식 뭐예요, 기내식? 기내식 비빔밥이라니까요. 진짜요? 네. 그럼 2번 먹을 수도 있어요. 비빔밥 먹고 왔는데 또 비빔밥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바꿔야 될 텐데. 다른 메뉴가 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김경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대체로 맞지만 네. 조금 우리가 호들갑 뜬다는 느낌이 약간 듭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요. 네. 의원님 말고 기자들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김여정이 남북 관계에서 김여정이 오는 비중하고 왜냐하면 정상 채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안보실도 외교장관도 대통령도 전화하고 정상회담까지 하는데 특별하게 엄청나게 비밀 메시지를 갖고 온다는 식으로 좀 몰아가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펜스가 헛발질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만회 차원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다음에 선을 일단 그어놓고 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할 수 있는 사람 보좌진으로 브리핑도 했지만 보면 지금 보좌진을 대변인이라든지 앨리슨 후커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의원이라든지 상원 의원 그 사람들을 포진함으로써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일종의 5분 대기조를 데리고 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가능성은 그냥 좋은 이미지, 펜스가 날려버린 좋은 이미지, 조우하고 악수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네. 회담까지 가기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그 VIP 박스에서 막 일어나지도 않고 앉아 있었던 펜스 부통령과 비교되게 네, 네. 일어나서 박수도 치고 악수도 할 거다. 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네. 요즘에는 이제 혈육들이 실세가 많더라고요. 혈육 실세. 예, 혈육 실세. 예. 여기도 이제 아마 예. 그런 경우인데 아무래도 경협 이제 거기에다가 실세 김경엽 의원님. 아무래도 그다음에 좀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좀 혈육이긴 하지만 예. 좀 뭡니까 이게 행보에 있어서 좀 이 폭은 좀 넓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얼마든지 미국 국민을 의식한 행보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막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어느 정도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이미지로 나타날 거다. 근데 지금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 사람이 앨리슨 후커, 네. NSC 한반도 보좌관. 네.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혹시 만난 적 있으세요? 아니 본 적은 있지만 얘기해 본 적은 없는데요. 네. 제가- 어디서 보셨어요? 어디서? 미국에서? 네, 그래서 예, 예. 제가 듣기로는 앨리슨 후커는 여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제가 이제 모 기자로부터 들은 거는 한국에 있다고? 펜스 때부터 사실상 앨리슨 후커는 있었다는 겁니다.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예. 기자들한테 들었습니다. 아마. 한국에 있었다고요? 네, 펜스 배가 방한 꺼내서 때다. 같이 오는 게 아니고? 예, 갔다가 아. 다시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펜스가 여기 왔을 때 뒤에 대표단 중에 섞여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확인은 필요합니다. 네. 근데 뭐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네. 앨리슨 후커는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한번 그 개막식이나 폐막식이나 어쨌든 최고의 한반도 전문가가 숨어 있는 거죠. 예. 지금 이번에는 예. 밝히고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옆에서 이방카는 모르지 않습니까? 적어도 남북 문제는 네. 계속 코치하는. 계속 이게 어떤 의미인지 브리핑하면서 할 거고요. 네. 이 사람은 오바마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원래 예. 있었고 NSC가 지금 강경파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강경 분위기지만 오바마 사람들을 몇 사람 남겨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앨리슨 후커고요. 네. 그다음에 이 앨리슨 후커는 그 오바마 때보다는 아무래도 전체 분위기가 그러니까 약간의 예. 강경한 모습을 보이긴 한데요. 전문성이 더 돋보이는 사람이지 오히려 같이 다루는 리십니까? 그 상원 의원이 강경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 아. 이분은 실무진으로 제임스 리쉬. 네, 예. 제임스 리시. 예. 상원 그리고 의원. 아이다호. 그리고 예. 이 후커 보좌관은 예. 지난 2014년에 네. 케네스 배 예, 케네스 배. 억류돼 있을 그렇습니다. 때 이 선교사. 협상을 하러 김영철과 만났죠. 만났죠. 김영철과 회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안면이 서로 있는 예, 사이죠. 예. 아마 이번에도 예. 그래서 서로 아는 얼굴에 예. 인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예. 나누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앨리슨 후커가 나중에 들어간 이유가 이를테면 북이 그 자기네가 오기 전에 뭐 하루 전에 통보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사흘을 앞두고 김영철이 간다. 대표다라고 얘기한 것은 나하고 얘기할 사람을 하나 넣어라는 신호일 가능성. 그래서 앨리슨 후커가 나중에 들어간 거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자신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글쎄요, 뭐 북이 전한 메시지에 미국이 화답한 거다라는 그것까지는 분석. 고려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이 후커 보좌관 같은 경우가 한반도 문제에 나름대로 쭉 좀 관심을 갖고 네. 이 분야에 나름대로 미국 쪽에서는 또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예. 사람이고 북한을 방문했던 적이 있고 네. 김영철과 안면 관계가 있고 예. 뭐 그래서 일단 의도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네. 예.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만난다면은 서로 아는 척을 할 수 있는 관계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 보는 거죠. 여기서 회담은 아니겠지만 만나서 모종의 다음 단계를 예약하는 뭐 이런 상황은 생길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우리가 하면서 그런 정도까지 가면은 좋겠죠. 네, 그렇죠. 네, 성공이죠. 그렇게까지만 하면 좋겠죠. 성공이다. 근데 지금 펜스가 가가지고 또 워싱턴 포스트가 사실 예. 특종을 하면서 북한이 깼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건데 워낙 비판을 받다 보니까 네.
우리는 사실상 변명이잖아요. 좀 네. 치사한 변명이에요, 그렇죠. 사실. 네. 그리고 이게 우리는 만나려고 했어. 그러나 북한이 안 만나고 한다고 했거든. 뭐 이런 거잖아요. 바로 그런 톤인데요. 예. 왜냐하면 이게 다 약속되고 장소까지 되고 공식적으로 합의된 상황에서 북한이 마치 취소한 것처럼 들리게 했지만 그게 네. 아니고 예. 그 전날 개회식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북한이 우리 만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도 만날 수 있다 이러다가 그 모습을 본 다음에 우리는 구걸하지 않겠다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애원해서 미국이 저렇게 차갑게 나오는데 만날 생각 없다 이런 걸 저쪽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이 취소했다고 안 만난 아마 이 모습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예. 그리고 지금 보면 북한이 그 소리를 듣고 뭐 이번에 그 어딥니까 아까 보니까 언론에서 약간 미국이 남북 관계를 망치는 그에 대해서 경고는 했지만 미국이 북한 탓을 한 것에 비해서는 북한이 그래도 상당히 그 비난 수위가 낮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성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이번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좀 좋은 모습까지는 가겠지만 북한도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고까지 얘기하고 미국도 저렇게 선을 긋고 나오고 한국도 뭔가 미국한테 자꾸 압박하는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네. 그 중재를 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마치 지금 미국은 약간 자기 잘못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푸시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미국은 반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도 이번에는 그렇게 지난번보다 네. 그래 중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근데 북한이 워낙 막 자존심을 세게 강조하고 뭐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렇게 뭐 냉랭하게 나오는데 굳이 뭐 안 만나겠다고 뭐 저러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저러는데 뭐 우리가 굳이 뭐 만날 필요 없어 뭐 이렇게 했을 수 있다. 네. 근데 이걸 좀 녹이기는 해야 될 텐데 그건 우리 정부 역할 아닌가 싶은데 어찌됐든 의원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김영철 부위원장이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있습니다. 통전부장 옷도 입고 있지만 이분 군인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노동당 부위원장이면 넘버 2입니다. 네. 그렇죠? 그 김정은 위원장 바로 밑에 있고 사실상 이 사람이 모든 그동안 진행된 뭐 예술단 파견부터 해서 모든 실무적인 점검, 이렇게 정책 과정 라인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왜 이 사람을 내려보냈을까요? 특히 이 사람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제재 대상이죠. 그리고 천안함 때문에 논란이죠. 당장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막 난리 쳤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논란이 생길 걸 알면서도 북한이 이 사람을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이 역할이 그러니까 네. 북한에서의 위치나 지금 현재 이 역할이 남북 관계 우리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대남 관계의 모든 정책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책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대남 관계 예. 총책임자. 예, 총책임자의 위치에 있죠. 예.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김여정이 내려오고 이번에 이제 남북 관계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이 김영철이 내려오는 것 이거 자체는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개선의 의지를 명확하게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반면에 이제 만약에 북미 관계를 좀 더 신경을 좀 더 썼더라면은 아마 좀 외무성 쪽이나 국제 관계 전문가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대표단에는 그런 사람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김영철 통전부장과 그다음에 이제 이성건 조평통위원장 이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다가 1차적인 주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국내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막 하는 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도 이제 저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네. 이 문제 가지고 아주 아주 시끄러웠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한번 이제 자꾸 이제 천안함의 주범이다 그래서 천안함의 주범이라는 증거를 한번 줘봐라. 네. 그러면 우리도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국방부에서도 발표가 보니까 예전에 천안함 민관 합동조사단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걸 봤더니 배우는 누구를 확인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공식 발표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특정인이나 어떤 특정 조직 뭐 이렇게 해서 확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찌됐든지 뭐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그 근거가 없는 네.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2014년에 남북 군사회담 당시에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죠. 예. 그때는 북측의 대표로
내려왔죠. 우리 측 지역에서 회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우리 땅을 한치도 밟게 할 수 없다 이러는데 벌써 밟았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 판문점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거기도 우리 측 땅이거든요. 거기도. 그런데 네. 그래서 아니 뭐 그럼 2014년에는 저쪽에 대표로 다 받아들이고 네. 이미 우리 땅도 밟았는데 지금은 이제 한치도 밟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좀 뜨악하죠. 그때는 박근혜 도대체- 정부고 예. 지금은 문재인 정부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니 단지 왜 저렇게 입장이 바뀌었을까? 2014년과 예.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그러니까요, 예. 패싱이 일어나니까 좀 답답해서 한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패싱이다. 지금 그렇죠. 평창올림픽 예, 결석하고 거기다 재뿌리고 싶은데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의원님이 가서 이 논리를 좀 사용해서 마음에 예. 드시면 사용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 보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설사 김영철이 했다 하더라도 그럼 그게 김영철 혼자 있겠습니까? 죽으면 김정은이겠죠, 예를 들면. 예. 그러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겠죠. 그렇죠. 김정일이죠. 사망한. 근데 네. 북한 전체가 사실상 우리가 본다면 핵을 도발하는 사회화라는 소위 말하는 올림픽 오면 안 되는 존재인 거죠. 네. 사실상 미국의 강경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정신은 화합이라기보다 범죄 집단이 와서는 안 되는 게 올림픽 정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와서 화해를 하는 거고 북한이 국가로서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건데 전체에서 그래서 오는 건데 그러면 특정인은 왜 못 오느냐고요. 그러니까 북한 전체가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범죄 집단이다. 집단인데 그러면 아예 이것부터 오지 말았어야죠. 이걸 북한 대표단을 예. 김여정이고 그리고 인권을 유린하는 소위 북한의 지도부가 완 것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평화적인 성격에서. 그러면 김영철이 와가지고도 여기 와서 이상한 짓을 하거나 해가 되는 거는 문제가 되지만 우리의 평화올림픽을 와가지고 축하하러 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는 것 자체도 처음에 반대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재 대상이라는 게 사실은 북한의 정권 차원에서 보면은 정권의 실세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럼요. 제재 대상이거든요. 네. 그럼 제재 대상과 협상하지 마라.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어디하고 합니까? 허세하고만 해야 되나요? 해야 되나요? 이거 그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 제재 대상이지만은 실제로 또 이제 미국의 제재 방식이나 네. 또 우리가 제재하고 있는 것이 종류가 좀 틀립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동까지를 다 제재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차이가 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한국 입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 미국 입국에는. 입국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김영철. 네, 어찌됐든 지금 그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방금 전에 이제 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지금 민주평화당 의원이신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남북관계 해빙기가 되고 막 그 얼음이 녹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얼음이 땅땅하게 얼려 있어야 냉전 세력들이 막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 패싱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존재감에 대한 위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혼자만 울고 있잖아요. 전체를 못 올리고. 그런데 이제 그게 나름대로 저는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정략적인 의도가 예, 있다.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하나의 이제 화해나 대화의 분위기로 가는 것을 일단 이걸 좀 무산을 시키고 네. 대결과 갈등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념 공세 네.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것을 소재로 해서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여기에 일정 정도 이 자기 지지 기반들을 좀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저는 정략적인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이 지금 2014년에는 가능했던 사람이 지금은 대화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네. 근거는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지금에 와서 저렇게 입장이 딱 바뀌어 있는 것도 아까 이제 패싱 당한다는 것에 네. 대한 서러움도 있겠지만은 네. 그것의 결과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지지층 확보를 위한 일정 정도의 정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참 열심히 했어요. 자유한국당이 북한 미남 배우라고 알려진 그 김일성 가면이다 막 이러면서 그걸 뭐 찍기도 하고 또 그 앞에 가서 막 그 인공기 불태우는 뭐 이런 것도 대한애국당에서 하고 뭐 이제 자유한국당이 저는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평창올림픽에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지율이 떨어졌거든요.
19%로 그렇게 내려갔어요. 하니까 점점 떨어지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열심히 하는데 지지율은 떨어지면 그러면은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자꾸 올림픽을 방해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좀 국가적인 대사에 좀 더 예, 힘을 모아야 협조하고, 되고 협조할 건 예, 하고, 하고, 비판할 건 비판을 하지. 비판하고, 예. 저렇게 국가적인 대사를 망치마가면서까지 예. 망치려고 하는 저런 예. 모습을 보이면 되느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이 요새는 아주 이 눈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 예. 평창 군수님이 자유한국당이잖아요. 네. 그 자꾸 평양올림픽이라고 그래서 진짜 열받았다고 기자들한테 얘기했는데요. 강원도민 평창이 잘 살아야 강원도민이 되는데. 다 열받죠. 에이, 뭐 하는 거냐 지금 지금. 강원도에서 강원도의 하고 행사로 지금 있는데. 엄청나게 고생해서 준비해서 예, 하고 있는데. 치르는 행사인데 갑자기 평양올림픽이라고 그러면은 진짜 강원도민들이 열받는다고.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엄청 했대요. 그래서 늘 하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 안보의 이념과 정당이 다른 예. 건 상관이 없다. 네. 하나로 된다고 얘기했으면서 결국 그걸 스스로 어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남에서 남남 갈등이 아니라 남남이 똘똘 뭉쳐야 이 정세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내부에서 자꾸 이제 적전분열하는 현상이 생기니까 자꾸 이게 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그래서 국민들이 그 하시는 틈이 저는 거죠. 사실 네. 걱정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성숙하게 보여주는데 그렇죠. 문제는 미국의 강경파와의 손잡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좀 걱정을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미국의 이게 뭐 겉으로든 어쨌든 네. 정보 공유든 보면 군사적 옵션이라든지 대화만 하면 한미 공조가 깨진다든지 네. 북한이 원하는 게 한미 동맹을 이간질시키는 거다 이런 것들이 저기서 나오는 소리들이잖아요. 네. 그 소리들이 만약 미국에서 불만이 나오면 봐라 한 자유한국당에서는 네. 공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또 이 맞받아 쳐서 그다음에 이 박수를 쳐서 그걸 이제 더 확장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대화 국면이 계속 가서 평창 후에 이어져야 되는데 뭔가 삐끗할 때마다 네. 뭔가 똑같은 공명 소리를 내는 거죠. 미국의 강경파들의 공명 소리를 자유한국당이 낼 때 그러면 또 이 정부에 대해서 안보에 무능한 정부라는 식으로 또 한미 동맹을 훼손시킨다는 공격거리로 사용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미국의 강경파보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강경.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전쟁을 더 원하는 것 같아요. 전쟁하면 발언하는 거 보면 정말 네. 섬뜩섬뜩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나온 멘트들을 네네. 보면 이게 진짜 이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외교를 해치는 행위인데 이런 얘기를 하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막 여러 가지 그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솔직히 펜스 부통령보다 이방카가 훨씬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인천 아시안 게임 때는 한마디도 안 했다. 자유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중성이 심각하다.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뭐 반론을 펴시고 싶으신 분들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김영철 통전부장이 그 군인이잖아요. 군사회담과 관련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혹은 도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2인자니까 이걸 뭐 중단한다거나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오진 않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지금 폐막식은 뭔가 진짜 폐막하는 거잖아요. 네. 뭔가 정리하는데 네. 맞서 뜬금없이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북한이 급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성이 있고 성의를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상 자기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상징부터 네. 혈육까지 그리고 실무까지 네. 사실 거의 다 왔다고 최영애가 빼고 거의 다 왔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영애와 김정을 빼고 사실상 최고의 그걸 보여준 건데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네. 오히려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상 채널을 가능한 사람들 보내서 어떻게 생각하면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고요. 나만의 여론도 테스트하고 평창이라는 올림픽이라는 방패가 있으니까 우리로서도요. 네. 사실 나중에 잘 되어갈 때 김영철이 오는 것보다 평창에 와서 예방주사를 하나 맞는 게 좋을 것 같고 북한도 그런 시기에 앞으로 맡을 사람에 대한 실무적인 사람들을 다 보내는 거죠. 저는 이렇게 될 때 뭐까지 생각이 가냐면 결국 구태여 특사를 보내지 않아도 되겠다. 안 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우리 드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렇죠. 예. 남북 회담을 하면서 북미 문제도 다루면서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 채널의 다양화라는 측면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테스트를 하려고 온 거다. 한국 사회 여론이 어떤지. 근데 사실 그 단일팀 때문에 논란은 굉장히 많았지만 몇 가지 인상적인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민족이고 남북이 뭔가 함께 힘을 합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올림픽 기간을 쭉 돌아보면. 그래서 그 말씀 주신 것도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다? 아니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실무자들 채널을 그런데 이제 모든 외교 관계든지 네. 적어도 이제 모든 뭐 정부 입장에서는 각각의 뭔가를 회담을 하든 방문을 하든 다 의도가 있죠. 의도가 없는 나라가 그냥 오는 어디가 거는 있습니까? 없다. 그냥 오는 게 네. 있습니까? 다 의도는 있는 아니, 거죠. 북한이 무슨 선물이라도 좀 하나 그런데 가져야 이제 되는 거 문제는 아닙니까? 예. 우리는 이제 어떤 의도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저런 의도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네.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렇게 올 수는 있는데 과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기회를 활용할 것인가 아,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올림픽 이후에 예. 상황이 사실 상당히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뭐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바람 앞에 촛불, 예. 그 살얼음판을 걷는 네. 느낌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실제로 지금 올림픽 기간에 지금 만들어진 일시적인 이 화해 분위기인데 네. 이게 실질적으로 올림픽 이후에 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이제 그걸 상정을 해서 네. 올림픽 이후에 혹시 악화될 수 있는 소지들을 가능한 한 우리는 지금 줄여나가야 되고 네. 가능하면 이 대화가 계속 연결돼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평창올림픽의 폐막식의 이 기회 그다음에 패럴림픽 기간까지 네.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서 미국과 조율하고 남북 간의 조율하고 한미 간의 조율하고 네. 이런 것들이 좀 조율이 이루어지면서 대화를 연장시켜 나갈 것인가. 우리의 목표는 그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펜스 부통령이 좀 약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또 김여정 그 부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악의 국가의 혈육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미국의 강경파 네오콘 세력들은 여전히 북을 악의 축으로 두고 계속 공격을 해야 그쪽도 좀 존재감 경쟁인가요? 보시면 네. 작년에는 그러니까 유엔에서의 트럼프의 연설까지는 전쟁 분위기를 다시 예. 말해서 협박을 한 거죠. 예. 위협을 하고 우리가 군사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북한을 몰아붙였었는데 한국에 왔잖아요. 국회 연설할 때부터 톤이 많이 달랐어요. 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이 전쟁 위기를 안 부추겨서 다행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때 대부분이 북한 악마화였습니다. 네. 물론 이제 오토 원비어 사건이 상당히 영향을 끼쳤지만 그렇습니다. 미국 내부에 이제 백악관의 네오콘적인 마인드를 펜스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북한이 악마인 거죠. 그러니까 악마하고 대화할 수 기본적으로 할 수 없다. 네. 한국이 악마하고 대화하는데 성공하지 못할 거다. 우리는 안 한다. 요게 이제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둘 다 사용하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의 그 협상의 의지. 우리는 양면이 다 있다. 네. 압박과 대화가 다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펜스는 한국에 왔을 때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도 이 두 가지를 쓰겠다고 하지만 이게 정교하지 못하고 네. 특히 압박만 해오다가 갑자기 대화 모드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걸로 저는 분석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서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너무 몰아붙이면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 카드가 얘기하잖아요. 왜 요즘 전화 안 하니까 혹시 또 한미 간에 정상 간에 문제가 있냐고 얘기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만약 전화를 하면 예. 이건 트럼프한테 압박이고. 압박이죠. 아. 저쪽이 안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정상회담 카드 받았고 네. 우리는 악수도 하고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네. 트럼프한테 전화하면 너 뭐 하냐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미국은 압박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정교한 이게 그 심리 이게 그리고 필요한 펜스가 헛발질을 했지만 우리 대통령은 다 설명해 줬어요. 예. 김 회장하고 못 만나. 그래서 돌아가면서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비행기 안에서는 대화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왔다 예. 갔다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정리가 될 때까지 우리 대통령 좀 기다려주고 그래서 우물에서 숭늉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 미국은 비핵화 테이블을 원하고요. 북한은 핵 무력 완성 국가를 선언했으므로 이제 군축 테이블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테이블이 지금 미국의 요구의 테이블이 하나 있고 북한의 요구의 테이블이 하나가 있는데 양자가 동시에 열리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열려서 뭔가 새로운 북미 관계에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국민적 기대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의원님 이거 어떤 순서로 김영철 부위원장이 오니까 군축 아니면 이방카가 오니까 이제 비핵화. 목표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거? 예. 미국은 비핵화 테이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 테이블이죠. 네, 사실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네. 보장받겠다. 시리아나 리비아 당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 이런 예, 이제 그렇죠. 위기감이 항상 있죠. 예. 저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겠다고 하는 게 가장 주요한 목표이거든요. 그 이 두 개의 테이블이 같이 갈 수 있느냐? 같이 갈 수 있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상황은 지금 북미 간의 불신이 극도로 고조돼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 지금 오랫동안 대화도 없었고 굉장히 험악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아주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뒤틀린 그런 네,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 놓고 같이 해서 협상합시다. 한 방에 딱 이루어지느냐? 되게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돼가느냐? 결국은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단계적 포괄적 접근을. 네. 그래서 이제 한미 간의 공조의 원칙이 단계적으로 포괄적으로 낮은 것에서부터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지금 올림픽 기간에도 그런 것들을 위한,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우선 그 핵 미사일 실험 중단.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동결, 핵동결 뭐 이런 거. 비확산, 예.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가 가야지 뭐 비핵화 뭐 이렇게 이쪽은 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비핵화가 되지 않았는데 체제안전 보장 다 해주겠다. 네. 뭐 평화협정 북미 이렇게 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도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여기도 이제 그 뭐냐면 요구가 이제 계속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단계에 맞는 우리의 이쪽의 제재를 뭐 어떻게 좀 풀어간달지 네. 아니면은 뭐 이것과 관련해서 뭐 대화의 좀 수위를 조금 더 높여가는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 자체가 낮은 단계에서 흔히 얘기하면은 하나씩 서로 합을 맞춰가는. 주고받으면서 예. 그것이 이행돼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아마 신뢰가 좀 쌓여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뭐 네. 이게 단기간에 사실 해결이. 근데 목전에 지금 4월 초에 한미연합훈련 재개 입장을 또 펜스 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당장 4월 초에. 근데 이게 부활절 휴가 때문에 우리 미군들이 그렇게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휴가를 떠나야 되지 않냐. 훈련이 4월 초로 잡히면 이 사람들도 휴가를 못 가서 부활절 연휴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보통 이제 이 군사훈련 하려면 네. 한 달 반, 길게는 2달이 걸린다고 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사실상 미국 쪽에서는 4월에 하더라도 2월에, 2월 말이나 3월 초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는데 네. 우리 생각은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로우키로 넘어가든지 가능하면 연기하든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8월과 엎치든지 네. 좀 미뤘으면 좋겠다는 거지만 워낙에 미국 쪽에서 이번에는 양보를 했으니까 해야 된다는 명분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네. 결국 전략자산 안 가는 거거든요. 미국이 한번 했습니다. 지난 8월에. 아, 전략자산. 그 괌 위협이 왔을 때 예. 그러나 이걸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얘기하면 미국도 사실상 자존심 상하는 거니까. 근데 전략자산 안 왔거든요. 그리고 전략자산 오는 게 마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미 군사훈련을 어떻게 하겠나. 우리는 방어를 위한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전략자산 전개는 공격용입니다. 원래의 군사는 방어용을 하는 겁니다. 북한이 도발할 때 그거를 압박하기 위해서 전략자산을 전개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략자산 정도를 빼는 정도의 규모를 축소하면 북한도 저는 이번 상황에서는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미국도 그러면서 체면을 살릴 수 있다면 약간 축소, 전략자산 없는 4월에 군사훈련 정도는 크게 긴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은 4월 초 재개할까요? 근데 지금 이제 입장은 아마 뭐 처음에는 이제 뭐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훈련 재개해야 된다 미국 쪽에서 뭐 이런 얘기는 나왔는데 네. 지금은 약간 톤이 NCND 예, 이렇게 갔죠. 그래서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한미 간에 다시 조율을 거쳐서
시기와 규모를 정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다. 네. 지금은 그 이상에 묻지 마라. 이거죠. 예. 지금은.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좀 물밑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지요. 네. 연기되는 것이 물밑 조율이 되고 있다. 아니, 그건 이제 시기든 규모든. 네, 규모든. 예, 묻지 말라고 그랬죠. 그 이상은, 궁금해가지고. 그 이상은 NCND라고 기자들이 이래요. 그랬으니까. 기자들이 계속 물어요. 예. 그 이상은 NCND라고 그랬으니까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과거의 좀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92년도에 네. 남북 기본 합의서 이런 협상이 이루어질 때 네. 보면은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했죠. 중단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94년에 북미 대화하고 제네바 합의가 네, 이루어질 맞습니다. 때에 그 당시에 훈련을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대체합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예, 훈련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훈련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도 뭐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을지 훈련 뭐 지금 맞습니다. 여러 개 예.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작전사령부 컨트롤 타워 간의 보조만 맞추는 훈련이 있고요. 그런 시뮬레이션 훈련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 군 병력이 이동하는 기동 훈련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의 훈련을 중심에 놓고 어떤 양식으로 훈련을 할 건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의 규모나 강도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하는 문제인데요. 네. 그래서 올림픽이 아마 끝나고 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면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예. 보고요. 아마 그 전까지 북한의 태도 모습도 아마 잘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건 그냥 한미 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북한의 태도를 사실 봐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뭐 그 전에 혹시 먼저 갔다가 뭐 미사일 발사를 한번 한다. 이를 뭐 그럴까요?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 그럴 그러면 가능성이 아니, 없지만 판이 엎어지는 건데. 판이 예. 엎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럴 가능성은 없고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 전이라도 핵 미사일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왔을 때 그 핵과 미사일 동결 혹은 모라토리엄 선언을 딱 해주면 어떨까요? 근데 안 할까요? 그것까지 좀 하라고 우리가 전화를 교수님 하시면 어때요? 제가 할까요? 어찌됐든지 네. 그런 좀 거기에 대한 아니 좀 그런 유쾌한 태도의 상상을 좀 변화가. 해야 우리가 좀 뭔가 기분이 기대치. 기대치가 뭔가 올림픽을 통해서 그런 선언이 나오고 한반도가 한 발 진전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무부 쪽에서는 예. 지난번에 사실 북한이 작년에 상당 기간 오래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 문제는 북한이 선언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선언을 하는 거는 매우 좋은 사인이 그러니까요. 될 수는 예. 있습니다. 한 10글자 이내로 선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경협 김경협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준영 교수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월 23일 금요일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저러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저러는데 뭐 우리가 굳이 뭐 만날 필요 없어 뭐 이렇게 했을 수 있다. 네, 네. 근데 이걸 좀 녹이기는 해야 될 텐데 그건 우리 정부 역할 아닌가 싶은데 어찌됐든 의원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김영철 부위원장이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있습니다. 통전부장 옷도 입고 있지만 이분 군인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노동당 부위원장이면 넘버 2입니다. 네. 그렇죠? 그 김정은 위원장 바로 밑에 있고 사실상 이 사람이 모든 그동안 진행된 뭐 예술단 파견부터 해서 모든 실무적인 점검, 이렇게 정책 과정 라인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왜 이 사람을 내려보냈을까요? 특히 이 사람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제재 대상이죠. 그리고 천안함 때문에 논란이죠. 당장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막 난리 쳤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논란이 생길 걸 알면서도 북한이 이 사람을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이 역할이 그러니까 네. 북한에서의 위치나 지금 현재 이 역할이 남북 관계 우리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대남 관계의 모든 정책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책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아, 대남 관계 예. 총책임자. 예, 총책임자의 위치에 있죠. 예.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김여정이 내려오고 이번에 이제 남북 관계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이 김영철이 내려오는 것 이거 자체는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개선의 의지를 명확하게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반면에 이제 만약에 북미 관계를 좀 더 신경을 좀 더 썼더라면은 아마 좀 외무성 쪽이나 국제 관계 전문가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대표단에는 그런 사람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김영철 통전부장과 그다음에 이제 이성건 조평통위원장 이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다가 1차적인 주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국내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막 하는 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도 이제 저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네. 이 문제 가지고 아주 아주 시끄러웠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한번 이제 자꾸 이제 천안함의 주범이다 그래서 천안함의 주범이라는 증거를 한번 줘봐라. 네. 그러면 우리도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방부에서도 발표가 보니까 예전에 천안함 민관 합동조사단 네. 내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걸 봤더니 배우는 누구를 확인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공식 발표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특정인이나 어떤 특정 조직 뭐 이렇게 해서 확정 네. 그런 경우인데 아무래도 이제 경협 거기에다가 실세 김경협 의원님. 아무래도 그다음에 좀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좀 혈육이긴 하지만 예. 좀 뭡니까 이게 행보에 있어서 좀 이 폭은 좀 넓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얼마든지 미국 국민을 의식한 행보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어느 정도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이미지로 나타날 거다. 근데 지금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 사람이 앨리슨 후커, 네. NSC 한반도 보좌관. 네.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혹시 만난 적 있으세요? 아니, 본 적은 있지만 얘기해 본 적은 없는데요. 네. 제가- 어디서 보셨어요? 어디서? 미국에서? 네, 그래서 예, 예. 제가 듣기로는 앨리슨 후커는 여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제가 이제 모 기자로부터 들은 거는 한국에 있다고? 펜스 때부터 사실상 앨리슨 후커는 있었다는 겁니다.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예. 기자들한테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었다고요? 네, 펜스 방한 백악관에서 때다. 같이 오는 게 아니고? 예, 갔다가 아. 다시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펜스가 여기 왔을 때 뒤에 대표단 중에 섞여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확인은 필요합니다. 네. 근데 뭐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네. 앨리슨 후커는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한번 그 개막식이나 폐막식이나 어쨌든 최고의 한반도 전문가가 숨어 있는 거죠. 예. 지금 이번에는 예. 밝히고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옆에서 이방카는 모르지 않습니까? 적어도 남북 문제는 네. 계속 코치하는. 계속 이게 어떤 의미인지 브리핑하면서 할 거고요. 네. 이 사람은 오바마 사람입니다. 그래요? 예, 원래 예. 있었고 NSC가 지금 강경파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강경 분위기지만 오바마 사람들을 몇 사람 남겨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앨리슨 후커고요. 네. 그다음에 이 앨리슨 후커는 그 오바마 때보다는 아무래도 전체 분위기가 그러니까 약간의 예. 강경한 모습을 보이긴 한데요. 전문성이 더 돋보이는 사람이지 오히려 같이 따르는 라이십니까 리십니까 그 상원 의원이 강경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 아. 이분은 실무진으로 제임스 리쉬. 네, 예. 제임스 리시. 예. 상원 의원. 아이다호. 그리고 예. 이 후커 보좌관은 예. 지난 2014년에 네. 케네스 배 예, 케네스 배. 억류돼 있을 그렇습니다. 때 이 선교사. 협상을 하러 김영철과 만났죠. 만났죠. 김영철과 회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안면이 서로 있는 예, 사이죠. 예. 아마 이번에도 예. 그래서 서로 아는 얼굴에 예. 인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예. 나누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앨리슨 후커가 나중에 들어간 이유가 이를테면 북이 자기네가 오기 전에 뭐 하루 전에 통보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사흘을 앞두고 김영철이 간다. 방한 결과를 참고해서 네. 아마 이번에 북핵이나 FTA 통상 압박 같은 것과 연관해서도 한미 간의 현안에 대해서 네. 나름대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존재감을 어느 정도 보이려고 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방카를 비롯한 대표단이 이제 청와대에서 오늘 만찬을 하게 되는데 메뉴가 비빔밥이에요. 비빔밥과 양국의 와인. 네. 와인하고 비빔밥이 어울립니까, 교수님?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렇게? 와인과 왜냐하면 비빔밥. 비행기 안에서요. 기내식으로 그렇게 먹어본 것 같습니다. 기내식? 아, 기내식이에요, 지금 이게? 곤란한데. 아니 어제 예. 제가 사실 청와대 오찬을 갔었거든요. 예. 정책기획원에 청와대 음식이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습니다. 청와대 음식 맛있습니까? 네, 맛있던데요. 오, 예. 간이 딱딱 맞던데요. 아, 간이 딱딱 맞아요. 비빔밥은 기내식이고요. 제가 네. 경험한 바로는. 예. 근데 왜 비빔밥? 예. 4시 반 비행기 이거 아마
워싱턴에서 떠나는 대한항공인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자주 4시 반에 도착하거든요. 거기 기내식 뭐예요, 기내식? 그 기내식 비행- 비빔밥이라니까요. 아, 예. 진짜요? 예. 어. 그럼 2번 먹을 수도 있어요. 비빔밥 먹고 왔는데 또 비빔밥,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바꿔야 될 텐데. 다른 메뉴가 좀 있- 있으니까.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예. 거는 우리 김경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대체로 맞지만 네. 조금 우리가 호들갑 뜬다는 느낌이 약간 듭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요. 아니, 네. 의원님 죄송합니다. 말고 의원님 말고 기자들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김여정이 남북 관계에서 김여정이 오는 비중하고 왜냐하면 정상 채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안보실도 외교장관도 대통령도 전화하고 정상회담까지 하는데 특별하게 엄청나게 뭐 비밀 메시지를 갖고 온다는 식으로 좀 몰아가는 좀 문제가 있을 것 아하.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펜스가 헛발질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만회 차원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다음에 선을 일단 그어놓고 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할 수 있는 사람 보좌진으로 브리핑도 했지만 보면 지금 보좌진을 대변인이라든지 앨리슨 후커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의원이라든지 상원 의원 그 사람들을 포진함으로써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일종의 5분 대기조를 데리고 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가능성은 그냥 좋은 이미지 펜스가 날려버린 좋은 이미지 조우하고 악수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네. 회담까지 가기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그 VIP 박스에서 막 일어나지도 않고 앉아 있었던 펜스 부통령과 비교되게 네, 네. 일어나서 박수도 치고 악수도 할 거다. 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네. 요즘에는 이제 혈육들이 실세가 많죠. 혈육 실세. 예, 혈육 실세. 예. 여기도 이제 아마 대표다라고 얘기한 것은 나하고 얘기할 사람을 하나 넣어라는 신호일 가능성. 그래서 앨리슨 후커가 나중에 들어간 거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자신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글쎄요, 뭐 북이 전한 메시지에 미국이 화답한 거다라는 그것까지는 분석. 고려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이 후커 보좌관 같은 경우가 한반도 문제에 나름대로 쭉 좀 관심을 갖고 네. 이 분야에 나름대로 미국 쪽에서는 또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예. 사람이고 북한을 방문했던 적이 있고 네. 김영철과 안면 관계가 있고 예. 뭐 그래서 일단 의도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네. 예.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만난다면은 서로 아는 척을 할 수 있는 관계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 보는 거죠. 여기서 회담은 아니겠지만 만나서 모종의 다음 단계를 예약하는 뭐 이런 상황은 생길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우리가 하면서 그런 정도까지 가면은 좋겠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렇게까지만 하면 좋겠죠. 성공이다. 근데 지금 펜스가 가가지고 워싱턴 포스트가 사실 예. 특종을 하면서 북한이 깼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건데 워낙 비판을 받다 보니까 네. 우리는 사실상 변명이잖아요. 좀 네. 치사한 변명이에요, 그렇죠. 사실. 네. 그리고 이게 우리는 만나려고 했어. 그러나 북한이 안 만나고 한다고 했거든. 뭐 이런 거잖아요. 바로 그런 톤인데요. 예. 왜냐하면 이게 다 약속되고 장소까지 되고 공식적으로 합의된 상황에서 북한이 마치 취소한 것처럼 들리게 했지만 그게 네. 아니고 예. 그 전날 개회식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북한이 우리 만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도 만날 수 있다 이러다가 그 모습을 본 다음에 우리는 구걸하지 않겠다 예를 들자면 아. 그런 식으로 애원해서 미국이 저렇게 차갑게 나오는데 만날 생각 없다 이런 걸 저쪽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이 취소했다고 안 만나. 아마 이 모습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예. 그리고 지금 보면 북한이 그 소리를 듣고 뭐 이번에 그 어딥니까 아까 보니까 언론에서 약간 미국이 남북 관계를 망치는 그에 대해서 경고는 했지만 미국이 북한 탓을 한 것에 비해서는 북한이 그래도 상당히 그 비난 수위가 낮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성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이번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좀 좋은 모습까지는 가겠지만 북한도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고까지 얘기하고 미국도 저렇게 선을 긋고 나오고 한국도 뭔가 미국한테 자꾸 압박하는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네. 그 중재를 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마치 지금 미국은 약간 자기 잘못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푸시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미국은 반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도 이번에는 그렇게 지난번보다 네. 그래 중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근데 북한이 워낙 막 자존심을 세게 강조하고 뭐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렇게 뭐 냉랭하게 나오는데 굳이 뭐 안 만나겠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이죠.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차 오늘 오후 4시 30분에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들고 올까요? 특히 북미 관계 개선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는 북한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고위급 대표단을 올림픽 폐막식에 파견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방카 그리고 김영철 두 사람의 방한 의미 지금부터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여정 특사 방한 때도 함께하신 두 분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이신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남북경협 김경엽 의원님. 감사합니다. 괜찮죠?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 아주 때 좋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9번. 예. 그걸 세셨더라고요.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아마 정치인이다. 시청자들께서 이제 안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예, 저한테 로열티를 좀 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이신 김준영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제가 별명을 또 하나 붙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한테 사전에 물어보셨는데 확인하셔야 미리 됩니다.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세요. 어떤 별명 좋을지. 샵 5400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TBS 앱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 좋아요, 구독하기 팍팍 쏴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바로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카가 옵니다. 4시 반. 그러니까 미국 공항은 이미 출발을 한 것 같아요. 한국 기자들이 물었어요. 가서 북한 만날 거예요 했더니 말줄임표. 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왜 답을 안 하는 걸까? 속 시원히 예스 해주면 정말 좋을 텐데. 남북경협 김용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왜 말이 없을까요? 진짜. 일단 뭐 대통령의 딸이긴 하지만은 네. 정치적 복심, 핵심 참모죠. 네. 아마 그래서 굉장히 말조심을 할 겁니다. 아하. 그리고 지난번에 펜스 부통령이 와가지고 북미 대화나 이런 가능성들이 계속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결과는 뭐 이거 전혀 무산돼 가지고 이제 돌아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 실망이나 좀 비판의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아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아마 왔을 때 오기 전에 미국의 NSC 보좌관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뉴욕타임즈에 보도가 됐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뭔가의 하여튼 내용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펜스 부통령의